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우리 인생의 3분의 1의 시간을 잠을 자는 데 씁니다. 잠을 자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데요. 그래서 질 좋은 수면 건강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주변에 보면 잠을 잘 못 자서 고통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불면증 치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생긴대로 건강톡톡. 그래서 오늘은 음허화동에 의한 불면증이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과연 이 불면증을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할 수 있을지 그 궁금증 강의를 통해 먼저 풀어보시죠.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음허화동에 의한 불면증입니다. 잠 못 자서 고통받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잠 못 자서 고통받는데 뭐 수면제 먹으면 되지 않느냐, 수면 유도제 먹으면 되지 않느냐. 되죠. 되는데 원인적인 치료를 해서 불면증을 치료해서 잠을 자는 그 잠의 질과 수면 유도제나 수면제에 의한 잠의 질은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이것은 원인적인 치료를 했기 때문에 자고 나면 잠이라는 건 충전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몸이 개운합니다. 눈도 굉장히 뻑뻑하지 않고 눈도 아주 편안합니다. 입도 편안합니다. 몸도 편안합니다. 오장육부가 아주 편안해져요. 원인적인 치료를 해줬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오늘은 음허화동에 의한 불면증 얘기입니다. 불면증을 치료하는 한의학적인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수면제, 산조인 같은 이런 약을 위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한문께나 아는 사람은 불면증? 산약, 산조인 쓰면 돼. 이런 사람이 많은데 전혀 아닙니다. 산조인이 전혀 안 들어간 오적산이라는 약만 써도 잠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의학의 대표적인 로 나눌 수 있는 게 한열이에요. 한열. 몸이 찬 체질과 몸이 더운 체질. 이거는 체질적인 요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이 냉하고 차서 순환이 안 돼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고, 열이 나서 너무 모든 기능이 항진이 돼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크게 대표적으로 나눈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흠을 보완해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흠을 보완해서. 흠을 보완한다는 게 뭐냐면, 흠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증상적인 흠일 수도 있고요. 생긴 모습에서 흠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추워서 못 살겠어. 잠자면서도 모자를 쓰고 자야 돼. 자다가 모자가 벗겨지면 잠이 쏙 달아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가슴에서 막 밤만 되면 열이 나. 창문을 열어야 돼.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깨서 기도한대. 창문 열고.
그럼 잠이 확 달아나는 거야. 그 열이야. 하나는 한이고. 이렇게 불면증을 치료하는 한의학적인 방법은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음호화동에 의한 불면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동한다. 뭐예요? 열이죠. 근데 왜 화가 도느냐? 음이 허해서. 음이 허하다는 게 뭐냐면 음혈. 이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이 있어서 화가 동하는 것을 제어해 줘야 돼. 서로 견제해서 조화가 맞아야 인체가 불편 없이 잘 운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화가 동하는데 음혈이 제 역할을 못해. 그걸 음호화동이라고 그래. 그러면 어떤 게 음호화동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맥으로 보고 나타난 증상으로 보고 생긴 모습으로 봐서 음호화동이라는 것을 구별해내고, 아, 당신 잠이 안 오는 것은 음이 허해서 화가 동해서, 즉 음호화동에 의해서 불면증이 오는 겁니다. 차음강화탕. 화는 꺼주고 음혈을 돋궈주고 이런 치료를 하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산조인 써? 안 써요. 그러니까 불면증은 산조인 쓰면 돼. 산조인탕 쓰면 돼. 이거는 아니에요. 10,000명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한의학은 아니에요. 원리를, 이치를, 이게 맞아야 돼요. 대개 음호화동인 사람들은 얼굴이 붉거나 또는 유난히 여기 곤지 찍어놓은 것 같이 붉거나 입술이 붉어. 또 입술이 두툼한 사람보다 얇은 사람이 많아. 또 하관이 통통한 사람보다 하관이 쪽 빠진 사람이 많아. 여기가 날카로워. 이게 뭐야? 화야. 여기는 양이야. 양. 요건 양이야. 여기는 음이야. 음이 부족하고 화가 동해. 예, 하관이 좁은 사람. 이렇게 생겼죠. 하관이 좁은 사람. 이게 자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해서 얼굴이 함몰형. 이 턱이 나오고 이렇게 함몰된 이런 형보다 턱이 이렇게 들어가고 코가 오똑하고 비근 여기가 나오고 턱이 이마가 톡 튀어나오고 좁은 형. 말하자면 이렇게 생겼으면서 이렇게 돌출된 형. 여기다 돌출이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돌출, 코가 이렇게 돌출된 형. 그 얼굴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출된 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관이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이렇게 뒤로 갔겠죠. 이런 사람이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잠이 안 오면 음호화동에 의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대개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음호화동이 잘 나타나는 거예요. 음호화동에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 기침 환자, 기침에서 와. 안 났는데. 이 음호화동에 의한 기침은 특징이 있어요.
야간에 더 심해요. 또 기침일 때 가래가 나오는데 약간 피가 섞여 나와요. 그다음에 결핵 환자, 객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허리 다리의 통증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허리 다리예요. 그러니까 허리 다리의 통증이 잘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밤에 식은땀 나는 게 특징이고 불면증입니다. 왜 그럴까요? 음혈이 부족돼서 안정이 돼야 충분해서 안정이 돼야 되는데 부족된단 말이야. 근데 성질은 급해서 화가 동한단 말이야. 잠이 올 리가 없죠. 그걸 음화동에 의한 불면증이에요. 그 다음에 오후가 되면 만성 피로. 그 다음에 식욕이 없어요. 왜 식욕이 없을까요? 밑에가 약하니까 끌어잡아내는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래요.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힘이 약하면 끌어잡아낼 줄은 힘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음식이 요만큼 들어가다가 딱 멈춰요. 그래서 식욕부진이 오는 거예요. 식욕부진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자꾸 말라 들어가요. 왜? 내열이 있기 때문에 말라 들어가요. 자꾸 말라 들어가. 내열이 있기 때문에. 여간에서 살아앉죠. 그래서 음허하동에 의한 불면증을 치료하는 방식은 가장 대표적인 게 황련악교탕입니다. 황련악교탕. 이 악교라는 게 음을 돋궈줍니다. 보음을 시킵니다. 보음제죠. 요 황련이라는 약이 요게 쓴 약인데 요게 화를 꺼줍니다. 그러면 음허하동에 의한 불면증 환자들은 어떠한 주의사항이 있는가? 생활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는가? 첫째는 계란을 아침에 1개 또는 2개 정도를 드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10시경에 햇빛을 받아서 눈으로 햇빛이 들어가서 그게 좋은 호르몬과 오늘 합성해가지고 10시간 후에 잠이 오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10시쯤에 그 햇빛을 받으면서 산보를 하면 더욱 음허하동엔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음허화동에 의한 불면증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음허화동에 의한 불면증 치료 사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불면증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독특한 불면증 환자인데요. 잠을 자긴 자는데 푹 자질 못하는 거예요. 자다가 한 2번쯤 깨는데 다시 깼다가 잠들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깨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깬다는 거예요. 네, 아주 잠을 못 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아주 불편한 불면증이죠. 이 여성은 이제 49살 된 그러한 여성입니다. 갱년기 장애도 약간 있었어요. 이분이 이것 때문에 여러 곳을 가보았으나 원인을 잘 모르고 자신이 없는 듯한 이러한 얘기를 해서 그러면서 주는 것이 이제 수면유도제와 수면제를 권해서 수면유도제도 먹고 또는 수면제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개운치가 않고 똑같은 현상이 반복된다고 해서 한방 치료를 위해서 내원하였던 것입니다. 네, 이 잠이 잘 오지 않는 원인,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잠이 안 오는 원인을 이분같이 자다가 자꾸 깬다. 근데 또 깨면은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깨지 말아야 되는데. 그 원인을 찾으려면 체질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이 여성은 얼굴이 좀 빨갛스름했어요. 눈이 동그랗고 관골이 있는데 관골이 있는 곳에도 약간 붉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관골이 여기가 붉으스름한데 여기 뭐 칠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원래 그렇고 자기가 뜨거운 목욕탕을 갔다 오면 더욱 얼굴이 붉어지면서 여기가 더 붉어지는 게 본인은 굉장히 불편하대요. 네, 안 붉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그렇게 붉다는 거예요. 또 하관이 빠졌고 단단해 보이는 그러한 체질이었습니다. 또한 문진을 통해서 엉덩이가 작은 편이고 하체가 가늘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여성은 엉덩이가 발달되고 좀 큰 편이죠. 그러면서 하체로 좀 살집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 여성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은 바로 전형적으로 음이 부족되기 쉬운 형이다. 그래서 음형이 오는 생식기 계통인 음혈지부가 허약해지기 쉬운 그러한 체질로 판단을 하고 이것이 잠자다가 자꾸 깨는 현상의 원인일 것이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네, 이 환자가 불편해한 다른 증상들도 있었나요? 네, 역시나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잠자다가 자꾸 깨는 현상, 또 한 번 깨면은 다시 잠들기가 어려운 현상뿐만 아니라 과거에 신경을 좀 쓰거나 모한당하면 관골이 붉어지는 안면 홍조 증상도 있었고 생리가 약간 빨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소화가 안 되면서 더부룩하고 신경 쓰면 설사를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조금만 필요하면은 냉대화가 심해져서 고민하기도 하고 생리할 때 허리의 통증 이런 것이 심하다고 했으며 코로나 백신 2차 주사를 맞고 나서 심장이 좋지 않아서 팍팍 조이는 이러한 느낌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증상이 보이는데요.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생긴 모습의 특징과 나타나는 증상, 관골에 신경 쓰면 홍조 띠는 이런 현상으로 보아서 불면증의 원인이 음어화동, 즉 음혈은 부족하고 화는 성에서 오는 음어화동에 의한 불면증일 것으로 판단하고 황련 악교탕이라는 약을 투여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황련악교탕은 황련으로서 화를 꺼주고 악교로서 음혈을 돋구는 아주 명처방인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혹시 이런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상생활에서의 섭생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섭생법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효소작용으로 멜라토닌을 만들어서 수면에 도움을 주는데요. 매일 아침에 계란을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계란을 드실 때 삶아서 드셔도 되고 프라이를 해서 드셔도 됩니다. 이왕이면 삶아서 드시는 것을 더 권합니다. 또 아침 10시경에 산보를 햇빛을 받으면서 30분 이상 할 것을 권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서 산보를 하면 눈에 햇빛이 들어오면서 10시간 후에 멜라토닌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돼서 효소작용을 해서 잠이 오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꼭 필요한 섭생 방법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환자의 치료 결과는 어땠나요? 한제를 복용한 결과 수면의 질도 좋아졌고 잠깐 깼다가 다시 잠들 때도 잠이 잘 든다고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또 일주일 정도 발진이 있다가 현재는 가라앉은 상태라고 했고
생리가 며칠씩 빨라져서 침 치료도 병행을 했습니다. 필요할 때 차를 타면 멀미를 하고 피로를 많이 느끼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약을 또 뒤에 했는데 두제를 복용한 후에는 잠깐씩 깨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고 소화도 비교적 잘 되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현대인들의 질병인 불면증도 한방에서는 체질에 따라서 그 맞춤 치료법이 있다고 하니까요. 나의 체질과 그에 맞는 치료법, 한방적인 도움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배꼽이 냉하면 난임으로 고생을 한다. 이런 주제입니다. 난임 문제 많이 다뤘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죠. 난임 문제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의학적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오늘 주제인 배꼽이 냉하면 난임으로 고통받는다. 이런 경우도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경우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배꼽의 중요성. 배꼽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배꼽, 제 중요성을 오늘 강조하려고 합니다. 3초의 근원이 되고 12경매의 원인이 되고 정혈의 근본이 되고 아주 이 배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꼽이 못생긴 사람 오래 장수할까요? 못합니다. 저희 동네에 동료 한의사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배꼽이 없어요. 배꼽이 없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한 번은 너무 중한 병에 걸려서 오셨어요. 결론은 뭐냐? 그분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주 유명하게 한의원도 잘하고 환자도 잘 보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나쁜 병이 걸려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복진을 하면서 보니까 배꼽이 없어요. 깜짝 놀랐죠, 저는. 그게 원인이었단 말이에요, 나쁜 병. 이 배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임 문제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꼽에서 진물 나는 거, 배꼽에서 냄새 난다는 사람, 그거 예사롭게 보면 안 됩니다. 배꼽에 자꾸 때가 껴. 그거 율동작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특히 난임이란 건강한 아기를 갖는다는 차원에서 보면 아기 낳으면 뭐합니까? 건강한 아기 낳아야죠. 똑똑하고 사회성 있고 친구들과 어울릴 줄 알고 제 나이에 맞게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통 사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일개 개인한테는 개인적인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사회 전체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꼽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성들이 간혹 보면 배꼽티 입지요. 저는 참 바보 멍청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눈에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더군다나 아가씨들이 배꼽이 나오게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건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미도 좋지만. 그만큼 이 배꼽은 잘 보온을 해서 간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꼽이 냉하면 난임으로 고생한다. 배꼽이 차면 임신하기 어렵다.
임신을 하면 엄마의 배꼽을 통해서 뱃속의 아기에게 영양을 공급하죠. 배꼽이 좋아야 임신하고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꼽은 태양총입니다. 태양총. 뭐예요? 태양총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태양과 같은 것이에요. 태양과 같이 뜨거워야 순환이 되고 배가 안 나와요. 배 나온 여성은 배꼽티 못 입습니다. 근데 간혹 배가 나왔는데도 배꼽이 나오게 옷을 막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더 나옵니다, 배가. 태양총이 태양총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배가 나옵니다. 자꾸 살이 쪄요, 배에. 지방이 껴요. 왜? 순환이 안 되니까, 차서 순환이 안 되니까 노폐물이 끼는 거예요. 그러면 자궁난소에는 안 끼겠어요? 끼죠. 위하고 장은 좋겠어요? 안 좋죠. 생리통은 엄청 심하죠. 허리는 허리 디스크 있죠. 소화도 안 돼요. 생리불순 있고, 생리통 있고, 냉대가 많고, 허리다리 아프고, 맥을 못 쳐요. 왜? 태양과 같은 태양총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배꼽은 정혈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배꼽은 정혈을 저장하는. 거꾸로 얘기해서 배꼽이 좋지 않았을 때 배꼽을 좋게 해주는 약을 쓰면 이 정혈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본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정혈이라는 건 근본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 정혈을 저장한다. 근본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선천지기. 굉장히 중요하죠. 또 오장육부의 근원이야. 이야, 오장육부의 근원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오장육부의 가장 중요한 곳이 되는 거예요. 오장육부하고 연관되는. 그래서 오장육부의 근원이라고 그랬어. 12경맥의 근본이야. 12경맥이 전신을 관장을 합니다. 그거의 근본이 배꼽이야. 호흡의 문이야. 호흡 잠깐 안 돼봐요. 바로 이상이 오죠. 이상이 오는 게 아니라 없어지죠,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끊어지잖아요. 거기에 뭐냐? 3초의 근원이야. 상중하 3초의 근원이야. 정신적인 문제도 해당되는 거야. 전신 건강 문제도 해당되는 거야. 호흡의 문이라는 것은 기와 연관되는 거잖아요. 기. 이 혈이잖아요. 정혈. 기에 다 관련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곳이에요, 배꼽이. 그러니까 배꼽이 냉하다. 그러면 임신이 될 리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이 검사상에 그 원인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배꼽이 나쁜 것을. 배꼽이 나쁜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첫째, 코가 길고 입술이 푸른 사람. 그 다음에 배꼽 자체를 봤을 때 배꼽이 이렇게 쑥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배꼽이 이렇게 나와서 약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배꼽이 얕단 말이에요. 없거나 배가 냉하, 배꼽이 못생긴 거야. 또 배꼽에서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는 건 뭐예요?
배꼽이 축축하다. 태양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태양 같으면 어때요? 태양이 쬐면 거기에 균 같은 게 살 수가 없지요. 다 죽잖아요. 그 냄새가 난다는 건 뭐예요? 거기 균이 있다는 거거든요. 배꼽이 시원찮은 거죠. 배꼽이 찬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은 배꼽이 좋지 않아서 임신이 안 되는구나. 항상 설사를 해. 조금만 찬 거 먹으면 설사를 해. 조금만 배를 차게 하면 설사를 해. 배꼽티는 엄두도 못 내. 밤에 잘 때 배에다가 따뜻하게 핫백을 하고 자야 돼. 이런 사람들 태양총이 시원찮은 거예요. 배꼽이 시원찮은 거예요. 아가씨 중에서 그런 아가씨가 있다. 그러면 임신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배꼽이 냉하면 구강평편태선 있죠. 이거 무서운 병이거든요. 잘 안 낫는 병이거든요. 이거 구강암 되는 거예요. 구강암에 허옇게 이렇게 뭐가 생기고 껍질이 벗겨지고 이러는 구강평평태선이거든요. 평평태선. 구강에 생긴 평평태선이란 말이에요. 난임, 계류유산. 자꾸 임신은 뭐예요? 기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류유산이에요. 안에서 죽는 거예요. 배가 자주 아프다. 만성피로예요. 남자는 정력감퇴, 호흡곤란, 천식, 이유물을 만성설사, 안면홍조. 배꼽이 차니까 위로 허화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배꼽을 따뜻하게 하는 대표적인 처방. 말하자면 배꼽이 냉해서 배꼽이 제 역할을 못해서 임신이 안 될 때 치료 처방으로 쓸 수 있는 거. 이중탕. 그 다음에 팔미중환. 요거는 이제 내상 질환이 같이 있을 때 씁니다. 위장이라든지 장 같은 거 좋지 않는 증상, 소화가 안 되거나 더부룩하거나 가스차거나 이러면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 설사라거나 팔미환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난임 문제도 한의학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오늘은 배꼽이 냉함으로써 임신이 안 돼서 고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는 배꼽이 냉하면 난임으로 고생이라는 주제입니다. 박사님, 배꼽이 나빠서 임신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저는 좀 잘 와닿진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치료 사례 소개해 주시죠. 네, 배꼽이 나빠서 임신이 안 된다. 무슨 말이냐? 한국말은 한국말 같은데 이해가 안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배꼽이 태양총이고 십경맥의 원이고 삼초의 원이며 모든 경락이 운행되는 시발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배꼽의 그 중요성을 알 수 있고 이것에 의해서 불임도 나타날 수 있겠구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여성은 36세의 여성이 되겠습니다. 임신을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고 아무리 검사를 해도 원인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또 한 번 임신된 적이 있는데 유산이 안타깝게 된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의 심각성은 왜 유산이 됐는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식미식 토하기를 하고 소화도 안 되며 음식이 들어가면 거북하면서 태어나서부터 계속 평생 소화가 안 되고 미식거려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유산이 되었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이분의 생김새를 살펴볼까요? 네, 얼굴이 붉은 편이면서 코가 길고 입술이 푸르며 눈꼬리가 내려먹으면 태음형입니다. 이 태음형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추동지상이라고 합니다. 추동지상. 추동지상이라는 건 뭐냐면
위로는 열이 뜨는데 배 쪽으로는 차다. 자궁과 배 쪽으로는 추운 겨울이다. 가을, 겨울이다. 추동지상. 예, 그런 형으로 생겼어요. 이런 형들은 배가 냉한 체질이기 때문에 배꼽이 제 역할을 못해서 임신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임신해서 아기가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유산, 계류유산이 될 가능성이 많은 체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불편했던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여기저기 많이 아프면서 엉치가 자꾸 아픈 적이 있고 밑에 배에서 무엇이 치밀어 오를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화가 올라오고 하강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밑에가 율동작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옆구리가 절려서 숨도 못 쉬는 이러한 현상도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신경을 많이 쓰는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숨이 콱콱 막히고 자연유산이 한번 된 이후에 또 몸조리도 잘 못했고 미식미식 토하면서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음식이 들어가면 거북하면서 평생 이런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또 배란 촉진제 주사를 맞아서 임신된 적이 있는데 얼마 후에 밤에 하혈을 많이 했고 조금씩 피가 비쳤고 손발이 차고 배가 차고 조금만 피곤하면 가슴이 뛴다고 했습니다. 가을에 찬바람이 나면 양말을 신고 자야 된다. 처녀 때도 동상이 떠나질 않았다. 발이 시려서 밖에 나야 다니는데 너무나 불편하다.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네, 생긴 모습이 추동지상이라고 그랬죠. 추운 체질이에요. 배가 찬 체질이에요. 그래서 배와 배꼽을 따뜻하게 해서 순환시켜서 자궁이 원활하고 자궁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목적으로 팔미 이중환이라는 약을 투여하였습니다. 네, 한약 투여 결과도 궁금합니다. 이 약을 투여한 결과 미식미식하면서 평소에 그렇게 위장이 좋지 않았었는데 너무나 좋아졌고 배가 항상 냉하게 느껴졌는데 따뜻한 것을 느끼고 이 약을 먹으면서 소화가 잘 되는데 이 약을 한 끼 걸러 보니까 또 소화가 덜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바로 이 약이 들어가서 소화도 잘 되지만 자궁이 순환이 잘 되니까 전신적인 건강, 여기저기 아프던 것이 좋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어서 소화가 잘 되는 것은 배가 따뜻해졌다는 것이고 배가 따뜻하게 해서 임신이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네, 배꼽이 냉한 환자들을 위해서 혹시 더 추가해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배꼽이 차면 임신하기 어려운 체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일부 여성들 중에서는 배꼽을 내놓고 다니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임신하면 엄마의 배꼽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는데 배꼽이 좋아야 임신을 유지할 수가 있죠. 어린애가 공급업이 없으면 안 되죠. 가슴이 타고 올라오면 아프다, 배꼽이 나빠서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약을 안 먹어도 소화가 잘 되면 바로 배가 따뜻해지고 자궁의 순환이 잘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약은 화순작용, 배꼽이 데워져서 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이러한 약이기 때문에 이 약으로 임신도 되고 또 이 약을 먹으면 자연적으로 유산되는 이런 현상도 없어지고 여기저기 전신적인 소화장애나 불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좋아졌던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음허화동에 의한 불면증 그리고 배꼽이 냉하면 난임으로 고생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